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경북군시각 국회의원 구자근입니다. 저는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설 명절 때 많은 시민분들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즘 내가 TV만 보면 헛바가 힙떡 뒤비진다고 말입니다. 현직 대통령께서 구치소에 갇혀 계시고 공정과 상식을 바라시는 많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엄동설안의 길거리로 나와 계십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께서 주신 입법부의 권한은 거대 야당에 의해 무분별하게 남용되고 있고 대화와 협치는커녕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폭권은 입법부를 넘어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그 결과 대행의 대행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셨습니다. 바로 어제 이 자리에서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치 안보의 핵심인 국무총리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으로 자리에 없었습니다.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 역시 모두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으로 자리에 없었습니다. 안보 치안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대한민국의 행정을 온통 마비시켜놓고 이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마저 언제든지 얼마든지 끌어낼 수 있다고 겁박하면서 민주당 주문대로 움직이는 자판기 권한 대행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조자룡 헝칼 쓰듯이 마음대로 휘두르라고 그렇게 국민 여러분께서 입법 권력 주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TV만 보면 쏙이 뒤집어진다는 국민들의 말씀 다시 새겨보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오늘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원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최상목 권한대행 발언대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정확한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대통령 권한대행 길죠? 네, 좀 깁니다. 네. 예. 그럼 편의상 권한대행이라고 부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건강 괜찮으십니까? 네,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권한대행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누구십니까? 현직 대통령이 뭐 지금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시죠. 그렇죠.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이 직을 상실하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윤석열이니 내란 수견이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을 제가 한번 되짚어 봤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5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는 대통령입니다. 그렇다면 절반이 넘는 국민들께서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전부 다 내란 동조 세력입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제가 답변 드리기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선 마은혁 후보자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는 그런 입장이셨고, 그리고 국회에서 합의하면 임명하시겠다는 그런 입장이셨죠. 네, 그런데 아직 뭐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그렇죠. 민주당에서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111조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114조의 그 선관위 구성에 대해서 보면 대통령 권한을 분명히 구분해서 보장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총리께서 지금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이시죠. 네. 그리고 부총리 권한 대행께서 지금 마은혁 후보 임명을 보류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뭐 그 부분은 지금 헌재가 심리 중이기 때문에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논란이 의견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권한대행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자신들이 임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조특위에 나가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석해서 이런 압박 많이 받으셨죠? 글쎄 뭐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예. 당시 합의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헌법재판소장을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장 문영배 대행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합의는 깨진 것이고 민주당이 깬 것입니다. 자, 헌법재판소 공정성에 대해서 요즘 매우 불신이 높은 것 알고 계시죠? 글쎄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번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행번방. 아니, 못 들어봤습니다. 요즘 문헌배 대행의 행번방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핫 이슈입니다. 국민 여러분들은 물론 특히 2030 청년 세대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53%, 54%, 과반이 넘는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네, 여론조사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제가 재판 참관도 했습니다만 헌법재판소의 보면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다는 느낌과 그리고 간심법으로 원님 재판하듯이 그렇게 하니까 신뢰가 떨어진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심판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건에 있어서 형법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합니다.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상 그 여러 가지 헌법과 법률 시스템에서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현명하게 잘 판단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직무도 정지시켜놓고 재판대 시원하놓고 알맹이 뺀 거 아닙니까? 이것이 대국민 사격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대행님. 네. 마은혁 후보자 반드시 임명해야 할 법적 강행 의무 있습니까? 뭐 하여튼 법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 권한쟁의 심판은 확인 행위이고 비강건 재판임도 좀 유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임명 시기에 관해서 법적 강제성이 있습니까? 언제까지 각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 되는 강제성? 그래서 제가 뭐 법률적인 그런 해석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지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들과 법조계에서 이 마은혁 후보 결정에 앞서서 한덕수 총리 지금 소추에 대해서 200석인지 151석인지 이 의결 종족수에 대해서 지금 판단한 것이 당연하고 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뭐 제가 여러 번 같은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심리 중인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헌재에서요. 네,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자, 그 마은혁 후보자 우리 법 연구회 소속으로도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 민노련의 핵심 멤버로 이론 선전전 담당했다 하는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글쎄 뭐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알지 못해요.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키고 사회주의 혁명을 일으키게 했던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한다? 저는 이런 사람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됐던 사실부터가 놀라울 뿐입니다.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걸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헌법 111조에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준 건 이런 후보자를 걸러내라는 취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법과 법률의 취지대로 국회의 관행과 원칙대로 해서 여야가 합의한 후보를 임명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대임 동의하시죠? 하여튼 뭐 의원께서 말씀을 주시니까요. 하여튼 유념하겠습니다. 예. 뭘 들어가라 마라 그래? 다시 해봐. 그럼 뭔 이야기 하셨어요? 아니, 그걸 나한테 왜 물어요? 자, 질문 답변하시죠. 그만하세요. 자, 권한대행 PPT 좀 띄워주세요. 권한대행 혹시 이 언론 보도 보셨습니까?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운영예산을 민주당에서 전부 삭감해서 올 예산이 빵원입니다. 빵원. 직원들 화장실도 이용 못하고 인건공원 이용하고 다른 기관 얻어 쓴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못 내는 이 추위에 난방기는 고사하고 보일러 수리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행님, 21세기 대한민국에 도대체 이런 일이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4 용지도 빌려로 단일화하고 단전단수 걱정한답니다. 대한민국 공직 생활하시면서 이런 장면 또 혹시 이런 경험도 해보셨습니까? 지금 뭐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권한대행님 혹시 내돈내수라고 혹시 들어보십니까? 내돈내수. 못 들어봤습니다. 못 들어보시죠? 내 돈 내고 내가 수사한다는 요즘 신조어입니다. 민주당이 검찰, 경찰, 특수활동비, 특정업무 경비 전부 빵원 만들었습니다. 마약 수사
딥페이크 성범죄 수사와 서민과 약자를 보호를 위해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 일선 수사관들, 6급, 7급, 8급, 9급들, 일반 수사관들 추위와 더위 속에서 현장에 나가서 잠복 수사 나가서 빵 하나 우유 하나 사먹는 돈까지 싹 다 뺏었습니다. 자, 근황제 이 보도도 한번 보시죠. 자, 근황 없는 공수처에서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해놓고 그날 저녁에 술 파티한 겁니다. 특정 업무 경비로 술값, 고깃값 계산했다고 합니다. 부통님 보시기에 이게 기준이 이해가 됩니까? 예? 대행님. 제가 뭐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민주당이 밑보이는 빵 하나 우유 하나 못 사줬고, 못 사먹고, 민주당이 쎄쎄하면 소고기 사먹는 거 아닙니까? 예, 대행님 이게 나라입니까?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네, 아까 말씀드린 작년에 감액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허파가 디비지는 장면들이 아닐까 이래 싶습니다. 지금 이 장면들 중 어디에 민생이 있습니까? 저는 예결위 간사로 작년에 10월 31일 예결위 공청회를 시작으로 해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저뿐만 아닙니다. 정부 부처와 국민의힘, 민주당 예결위 간사도 밤낮 없이 주말에도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바지에 가서 지역 상품권 1조 원 저격을 정부가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민주당 누군가에 오든지 삽시간에 그 모든 시간들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국가 예산이 절실한 사업들, 가슴 먹먹한 사업들, 참 사연 있는 사업들 많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중증 장애인들, 부모분들 예산 정액 위해 삭발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치과 진료가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 위한 맞춤 사업, 예산 정액 사업들 지금도 이건 못한 것이 한입니다. 그리고 근황 대행님 예산 날치기 한 12월 10일 날 그날까지도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지역 예산 담은 예산들 시트 전달하고 사항 요청하고 그랬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때 작년에 들으셨죠? 우리 그적은 의원님이 간사하셨지만 여야 모두 예결위 위원님도 고생하셨는데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오다 했으니 감액 예산 찬성은 해야 되겠지만 지역 입장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쏘금 부글부글했던 민주당 의원들 참 많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군장병 급식 개선, 부사관 처우 개선, 보훈 예산 등 그토록 국회만 바라보던 수많은 사업들 예산 정액도 기회도 싹 다 사라졌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민생 운운하고 싶다면 이런 전행과 폭거부터 저는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국정협의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추경 예산 처음에 언제 꺼낸지 아십니까? 날치기 처리한 지 5일 만입니다. 속된 말로 완전 야바이 정치 아닙니까? 본인들 일방적으로 4조 깎아놔놓고 5일 만에 30조, 35조 추경을 조정한다. 후한무치도 이런 후한무치가 어디 있습니까? 상식과 공정이 어디 있습니까? 탄핵으로 행정부 마비시키고 예산 감액으로 국정 마비시켜 놔놓고 국민을, 민생을, 경제를 단 1원이라도 생각하는 집단입니까? 예? 30조 했다가 35조 했다가 예?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아침 다루고 저녁 다루고 예? 카멜리온도 이런 카멜리온 어디 있습니까? 예? 지역 상품권 했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지금 상품권 25만 원 쿠폰으로 한다고 합니다. 예? 대통령 주석 그것이 국민의힘의 국가 부채 얼마입니까? 무슨 말할 말이 있습니까? 네. 국가부채는 지금 1,000조에 넘습니다. 그렇죠. 1,000조가 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얼마나 늘었습니까? 한 400조 정도 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올해 적자국채 얼마 발행합니까? 올해 한 80조 정도 넘어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까지 포함하면. 그건 이제 추경 규모에 따라 달라가지고. 그렇죠. 매년 이렇게 늘어나면 대시는데 문제 없습니까? 그런 것들 같이 논의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25만 원 쿠폰 지급하는 포퓰리즘성 추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 논의나 국정협의가 앞두고 제가 야당에서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드리고 싶은데 4시간이 가는 것 같아서. 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9번의 탄핵, 최소 30번 이상의 위헌전 특검법, 헌정 초유의 감행 예산안, 민주당 단독 날치기 처리, 입법권을 마구 휘두르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망국을 바라는 집단이 누구입니까? 국민 여러분, 똑똑히 지켜봐 주십시오. 앞에서는 달콤하게 민생과 실용을 말하지만 뒤로는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막장 입법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삭제와 제3자 뇌물죄를 축소하는 법안도 발의하였습니다. 왜일까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냥 이재명죄는 모두 무죄로 하라는 특별법을 만들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충성경쟁도 좋지만은 정도껏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대 야당의 형표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말 그대로 국민을 상대로 한 야바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엄동설안의 추위와 바쁜 생업 속에서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무너지는 공정과 상식, 정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서시는 2030 젊은 청년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무겁고 두려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 정의를 지키고 오로지 민생과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열심히 앞으로 뛰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 라는 게 국민들의 명령입니다. 감사합니다.